나이가 30 중반이 돼가면서 저는 3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친구 집안에 대해서 들은 게 없었는데 결혼까지 약속하다 보니까 그제야 집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한 가정이야 주변에 둘러봐도 많고 요즘에는 그런 게 흠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치를 봐? 그게 자기 잘못이야? 아니잖아. 그리고 요즘에는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나는 오히려 자기가 더 대단해 보이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그러셨다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자기는 올바르고 착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그렇게 생각해 줘서 고마워. 고맙기는 뭘. 그나저나 아버님이 중학교 때 재혼하신 거면 어머님하고도 어느 정도 유대 관계는 있겠네. 그럼. 친하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키워주셨으니까. 그러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눈치 보지 마. 지금은 어엿하게 부모님 둘 다 계시잖아. 갑자기 풀이 죽은 여자친구가 안타깝기는 했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여자친구네 인사를 갔던 날 어머님하고 친하다는 여자친구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님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중국집 배달을 시켜놨기 때문이었죠. 물론 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부모님이 여자친구에게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지영이 너 어제 뽀미 산책 왜 안 시켰어? 네. 죄송해요. 어제 오빠랑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너 하는 집 보니까 나중에는 오빠 핑계 대면서 집도 안 올 생각인 것 같다.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냐. 내가 네 머리 위에 있는 거 몰라서 또 거짓말 하는 거니? 너 정말로 결혼하면 집에 안 올 생각인 거야? 아니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얘가 결혼할 남자 데리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네. 너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는 사람으로 볼 거 아냐. 너 빨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죄송해요. 아빠가 항상 말했지? 엄마 아니었으면 청소하고 밥하는 것 전부 다 너가 해야 했던 거라고. 너는 어떻게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아직까지도 엄마 속을 썩여? 저 왜? 곱빼기가 아니라서 부족해서 그래? 그러게 내가 배고프면 곱빼기로 시키라고 그랬잖아.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밥부터 먹으면 안 될까요? 뭐? 자네 지금 뭔가 착각하나 본데. 자네는 오늘 손님으로 온 게 아니라 결혼 허락받으러 온 거야. 그치? 네. 그러면 분위기를 파악하고 끼어들어야지. 자네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네, 죄송합니다. 됐어, 오늘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나 본데 모르는 건 나중에 천천히 알려주면 되지. 어휴 속상해 죽겠네. 지영이도 저렇게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내가 또 그 짓을 해야 해. 자기도 그만 참아. 모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네도 명심해. 이번만 넘어가 주는 거니까. 네, 첫 인사를 마치고 정신이 어리벙벙했어요. 친구들은 인사하러 가면 정말 잘 대해줬다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저만큼 충격받은 건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 꼴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한동안 말이 없던 여자친구는 마음을 먹었는지 그동안 자신이 어떠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말해줬습니다. 들어보니까 단순히 엄한 집이 아니라 힘들게 자라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실대로 말하지. 숨기지도 못할 걸 뭐하러 숨겼어. 그냥 다 말해줬으면 자기도 속 편하고 그럴 거 아냐? 혹시 모르니까.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집안 사정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자기만 괜찮으면 된 거라고. 나는 자기를 좋게 봤고 그래서 결혼도 하자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 나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힘들었으면 차라리 엄마를 따라가는 게 맞지 않았어? 엄마도 딴 남자한테 간 거라서 내가 가지를 못했어. 그랬구나. 그런데 나 이 결혼만 하면 우리 집 다시는 안 들어갈 거야.
오빠도 봤잖아. 저런 집에 누가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 그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나야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니까. 그러면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부탁. 무슨 부탁? 사실은 아빠는 모르지만 엄마랑은 연락하고 지냈거든. 친엄마 말하는 거지? 그런데 내 결혼식에는 엄마가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혼주석에 앉는 게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될 게 있을까? 그렇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도 자기 사정 다 알고 있으니까. 원한다면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자기 어머님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보라고 할게. 정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자기가 정말 엄마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고마워. 우리 집이야 이미 내 선택을 존중해줘서 결혼 허락받는 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상견례였습니다. 혹시나 상견례에서도 나한테 했던 행동을 부모님 앞에서 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동년배라고 생각이 들어서인지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겪은 일도 모른 채 좋게 상견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만 하면 여자친구는 해방이고 저는 여자친구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정작 결혼식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새엄마가 친엄마를 보게 되자 발작 버튼이 눌러졌던 거였죠. 너가 이 자리를 왜 와? 누가 초대했어? 지영이 너가 초대했어? 다른 날도 아니고 애 결혼식인데 좀 좋게 봐주시죠? 그리고 목소리도 좀 낮추시고요. 사람들이 다 듣겠어요. 이런 날일수록 너가 오면 안 되는 거지. 정신 나갔어? 선숙 씨. 나도 우리 애가 무슨 꼴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마당에 꾹 참고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애 결혼식 망치기 싫으면 조용히 하시라고요. 야, 결혼식 망치기 싫으면 당장 내 눈앞에 사라져. 지금 무슨 소란이야? 왜 큰 소리를 내고 있어? 저 여자 오는 거 당신도 알고 있었어? 너가 어떻게 알고 여기에 왔어? 조용히 결혼식만 보고 갈 거니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 지금 안 가면 내가 이 결혼 다 엎어버릴 거야. 갈게요. 갈 테니까 제발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빨리 나가. 여기서 멈추기라도 했으면 사람들이 수군대더라도 문제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여자친구의 친엄마 등장이 화가 났는지 친엄마가 갔는데도 지영이한테 쫓아가서 화를 냈기 때문이었죠. 단순히 화만 내는 게 아니라 손찌검까지 날아가다 보니 결혼식장은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친엄마는 예식장을 나갔지만 아는 지인은 결혼식장에서 봐달라고 부탁을 했었는지 지영이가 그런 꼴을 당하게 되자 결국 친엄마도 다시 등장해서 불에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결혼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끝나버렸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저의 부모님은 파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엄마도 너가 좋아하는 여자랑 산다는 거 반대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지만 저런 집안에 너를 보내는 건 도무지 내가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엄마까지 왜 그래? 말은 안 했지만 이 결혼만 끝내면 지영이도 연 끊는다고 했어. 지영이가 안타까운 거 엄마도 모르는 거 아냐. 하지만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지영이랑 너를 붙여놔. 진짜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불안하면 동거부터 할게. 그럼 엄마가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 지영이가 동거를 한다고 하겠어. 결혼까지 하려다가 엎어진 상황인데 내가 설득할게. 설득하면 되잖아. 엄마가 이번까지만 믿는 거야. 동거까지만 허락하는 거니까 절대로 결혼은 안 돼.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지영이만 봐줘. 앞으로 그 집하고는 상관 없다고 생각해도 돼. 한 번 더 기회를 얻기 위해서 동거를 허락받긴 했지만 여자친구가 제 뜻을 따라줄지는 미지수였어요. 하지만 이대로 놓치기는 싫어서 한 번 더 붙잡아 봤는데 여자친구도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제가 동거부터 하자는 말에 고맙다면서 앞으로는 친정은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3년간 지속되었고 엄마도 그제야 여자친구의 마음을 알았는지 결혼을 다시 허락해줬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아주 작게 했어요. 물론 친정 식구들은 초대하지 않고 여자친구의 친엄마만 초대를 했었고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내가 된 여자친구는 친정하고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는지 결혼한 지 15년이 넘도록 연락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새엄마가 어떻게 알고서 찾아왔는지 저희 집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리고 지영이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결혼하면 집에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가지고 놀면 좋아? 무슨 용무로 오셨는데요? 무슨 용무긴 당연히 자식된 도리를 하라고 온 거지. 제가 언제 아줌마 자식인 적은 있어요? 뭐? 양심이 있으면 생각이란 걸 하세요. 어떻게 저한테 자식된 도리를 바라세요? 저는 아줌마한테 받은 건 하나도 없고요. 마음 같아서는 아줌마에 대한 기억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지영아,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지금 너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래. 그러니 예전 일은 잊고서 도와주면 안 되겠어? 내가 앞으로는 예전 일은 다 잊어버리도록 엄마처럼 굴어줄게. 저기요. 저한테는 엄마는 한 명이면 충분하거든요. 아줌마 없어도 괜찮으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아이고, 지영아. 너네 아버지는 어떻게든 살려야 할 거 아니니. 아주 뻔뻔하시네요. 하긴 그러니까 남의 가정 파탄시키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우리 아빠 꼬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겠죠.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네 어미가 알려준 거야? 제가 아줌마랑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서 모르는 척한 거지. 제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영아, 내가 잘못했다. 뭐라고 해도 좋으니까 이번 한 번만 살려주렴. 정말로 도와줄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내가 오죽했으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너를 찾아왔겠어. 아버지가 누워있는 것도 저하고는 상관없고요. 아줌마가 어떻게 되든 저하고도 상관없으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먼 훗날 장례까지 미리 준비해놓고 사세요. 지영아, 그렇게 아내의 새엄마는 아무 말 없이 되돌아갔다. 그리고 2년쯤 지났을까? 아내의 아버지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아내는 찾아가지 않았다. 그동안 아내에게 했던 행동도 문제였지만 어릴 적 엄마와 자신을 버리고 새엄마를 선택했다는 배신감이 컸던 것 같다. 아참, 지금의 장모님, 즉 아내의 친엄마가 다른 남자랑 살게 된 이유는 사실 거짓이었다. 현재 장모님은 당시 아내를 돌봐줄 여력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모질게 떼어냈어야 했는데 그때 아내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다. 지금 나도 이렇게 글을 쓰면 참 대단한 집안이다 생각을 하지만 아내는 미련조차 없는지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고 물어보더라도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남보다 못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마음은 어떨는지는 같이 산 세월이 있어도 잘 모르겠다.